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들께 이야기를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요? 여기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91살의 나이로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기는 서퍼, 77회 동안 한결같이 약국을 지켜온 105살의 약사, 그리고 102살의 나이에도 1400평의 밭을 일구는 농부이자 연극배우. 이분들은 어떻게 세월이라는 무게를 가뿐히 이겨내고 청년과 같은 활력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값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비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멈추지 않는 일과 움직임 속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주름 속에 숨겨진 건강한 삶의 비밀을 함께 찾아가 봅니다. 제1장, 파도는 당신의 나이를 묻지 않는다. 일본 에노시마의 한 해변.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 반을 달리면 만날 수 있는 이곳에 91살의 사노 세이이치 씨가 있습니다. 경력 11년 차의 아마추어 서퍼인 그는 젊은이들도 힘겨워하는 파도 타기를 거뜬히 해냅니다. 이미 3년 전 세계 최고령 아마추어 서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죠. 그가 처음 서핑을 시작한 것은 8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손주뻘되는 젊은이들과 함께 보드 위에 올랐고 꾸준함을 무기로 파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유연했던 것도 기술이 뛰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무리하지 않고 파도와 친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를 지탱하는 힘은 단지 서핑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57년째 건축 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역 경영인이기도 합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직원들은 그의 나이를 잊을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사노 씨에게 젊음과 건강의 비결을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꾸준히 해온 일이라고 답합니다. 그에게 일은 생계를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엔진인 셈입니다. 제2장 77년의 약속, 멈추지 않는 약국. 이번엔 오사카의 오래된 상점가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105살의 현역 약사 스즈키 다다코 씨가 있습니다. 7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 아파서 입원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약국 문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약사가 된 아들과 딸이 함께 약국을 운영하며 짐을 덜어주지만 그녀는 여전히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약을 정리하고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나섭니다. 하루 3번, 설거지는 언제나 그녀의 몫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일하기에 입맛이 없을 때도 거의 없습니다. 그녀에게 건강 비결을 묻자 그저 웃으며 특별한 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 자체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성실한 일상과 규칙적인 움직임. 그것이 바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건강하게 지탱해온 힘이었습니다. 제3장, 흙과 무대가 나의 청춘 비결. 우리 땅에도 세월을 잊은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나이 102살의 홍은표 어르신. 그는 아침 7시면 밭으로 나와 무려 1400평에 달하는 밭을 혼자서 일굽니다. 고추, 고구마, 호박 등 온갖 작물을 심고 거두는 일이 고될 법도 하지만 어르신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아픈데 움직이니까 안 아파. 농사 짓는 게 즐거워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어르신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흙을 만지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곧 운동이자 삶의 낙이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어르신에게 농사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인 셈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연극 무대에 오르는 배우로도 활동했습니다. 일반인 공모에 당당히 지원하여 연기자로 선발된 것입니다. 함께 작업했던 젊은 연출가는 어르신이 가장 걱정되었는데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셨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과연 백두살의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비정상적인 노화를 판정하는 노쇠 측정 검사. 5가지 항목 중 보행 속도가 조금 느린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건강한 상태로 판명되었습니다. 특히 소나기 힘을 측정하는 악력은 33, 1kg으로 70대 남성의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는 80대, 90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으시다며 어르신처럼 관절이 튼튼하고 근력이 좋은 분들은 계속 일하는 것이 최고의 운동이다. 하루 8시간 농사일은 온종일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할 일과 목표를 만들어 온 삶. 그것이 바로 몸이 늙을 틈을 주지 않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제4장, 노쇠, 막을 수 있는 재앙. 우리는 흔히 노화와 노쇠를 혼동합니다. 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이지만 노쇠는 다릅니다. 노쇠란 질병이나 스트레스 같은 외부 충격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보다 훨씬 심각하며 장애와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노쇠는 다음 5가지 기준으로 진단합니다. 첫째,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둘째, 심한 피로감. 셋째, 악력 저하. 넷째, 보행 속도 감소. 그리고 5째, 신체 활동량 감소. 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노쇠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만난 장수 어르신들은 바로 이 노쇠를 성공적으로 예방한 분들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꾸준한 움직임, 즉 신체 활동이었습니다. 신체 활동은 심혈관 질환, 암, 관절염,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 건강 개선과 인지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제5장, 멈춤과 움직임, 2갈래의 기력이 은퇴 후 서로 다른 삶을 선택한 두 분이 있습니다. 75의 김옥출 씨는 무릎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은 후 무릎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외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루 10시간 가까이 텔레비전과 함께 소파에 앉거나 누워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지만 점차 몸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꼭 내 신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 72살의 박현순 씨는 45년간 일했던 패션업계를 은퇴한 후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소일거리를 찾아 나서 문학관 환경미화 일을 시작했고 오후에는 지하철 택배 일까지 하며 하루를 바쁘게 보냅니다. 오전에는 만평 넓이의 문학관을 청소하며 5,000보를 걷고 오후에는 서울 시내를 누비며 배달을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껴요. 사는 재미가 나죠. 두 분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김옥출 씨는 소화기계 질환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생활 방식이 계속된다면 근감소증과 체력 저하로 인해
각종 건강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박현순 씨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지만 활발한 신체 활동 덕분에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감소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듭니다. 이는 대사증후군과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꾸준한 움직임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제6장 마음의 그늘을 걷어내는 발걸음 신체 활동은 단지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82살의 오광자 씨는 미국에서 자녀들을 모두 키워낸 후 4년 전 홀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귀국하자마자 코로나19가 확산되었고 관절 수술과 교통사고까지 겹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아픔, 낯선 환경에 대한 외로움이 겹쳐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누가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지, 이러다 혼자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사람과 활동이었습니다. 복지사의 도움으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지금은 치매 예방 서포터즈 봉사단으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후 그녀의 우울증 점수는 11점에서 0점으로 떨어졌고 경도인지장애 수준이었던 인지 기능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 엔도르핀,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은 인지 예비능을 키워주는데 이는 치매나 우울증 같은 뇌의 위기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제7장 당신의 오늘을 위한 건강 처방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는 숨이 차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숨이 차면 중강도,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많이 차면 고강도 활동입니다. 땀이 나는 것은 온도나 개인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활동 또는 75분의 고강도 활동을 권장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산 등이 좋은 예입니다. 집에서 TV를 보며 움츠려 있던 김옥출 씨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발 마사지 강습을 받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TV를 볼 때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빼놓지 않습니다. 잊고 지냈던 남편과의 산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안 나왔나 몰라요. 불과 4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하루 걸음수는 3배 가까이 늘었고 허리둘레는 3cm가 줄었습니다. 하지 근력은 크게 증가했으며 우울지수는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몸도 마음도 홀가분해요. 이제 건강을 지키면서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나이 들매 모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 내가 선택하는 작은 움직임이 모여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을 만듭니다. 멈추지 않는 활동이야말로 노쇠를 막고 성공적인 노화를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일이든 취미든 봉사든 좋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당신의 마음에 목표를 심어주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여러분의 황혼이 그저 스쳐가는 시간이 아닌 삶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져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건강과 활기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들께 이야기를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요? 여기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91살의 나이로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기는 서퍼, 77회 동안 한결같이 약국을 지켜온 105살의 약사, 그리고 102살의 나이에도 1400평의 밭을 일구는 농부이자 연극배우. 이분들은 어떻게 세월이라는 무게를 가뿐히 이겨내고 청년과 같은 활력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값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비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멈추지 않는 일과 움직임 속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주름 속에 숨겨진 건강한 삶의 비밀을 함께 찾아가 봅니다. 제1장, 파도는 당신의 나이를 묻지 않는다. 일본 에노시마의 한 해변.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 반을 달리면 만날 수 있는 이곳에 91살의 사노 세이이치 씨가 있습니다. 경력 11년 차의 아마추어 서퍼인 그는 젊은이들도 힘겨워하는 파도 타기를 거뜬히 해냅니다. 이미 3년 전 세계 최고령 아마추어 서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죠. 그가 처음 서핑을 시작한 것은 8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손주뻘되는 젊은이들과 함께 보드 위에 올랐고 꾸준함을 무기로 파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유연했던 것도 기술이 뛰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무리하지 않고 파도와 친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를 지탱하는 힘은 단지 서핑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57년째 건축 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역 경영인이기도 합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직원들은 그의 나이를 잊을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사노 씨에게 젊음과 건강의 비결을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꾸준히 해온 일이라고 답합니다. 그에게 일은 생계를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엔진인 셈입니다. 제2장 77년의 약속, 멈추지 않는 약국. 이번엔 오사카의 오래된 상점가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105살의 현역 약사 스즈키 다다코 씨가 있습니다. 7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 아파서 입원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약국 문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약사가 된 아들과 딸이 함께 약국을 운영하며 짐을 덜어주지만 그녀는 여전히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약을 정리하고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나섭니다. 하루 3번, 설거지는 언제나 그녀의 몫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써서 일하기에 입맛이 없을 때도 거의 없습니다. 그녀에게 건강 비결을 묻자 그저 웃으며 특별한 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 자체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성실한 일상과 규칙적인 움직임. 그것이 바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건강하게 지탱해온 힘이었습니다. 제3장, 흙과 무대가 나의 청춘 비결. 우리 땅에도 세월을 잊은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나이 102살의 홍은표 어르신. 그는 아침 7시면 밭으로 나와 무려 1400평에 달하는 밭을 혼자서 일굽니다. 고추, 고구마, 호박 등 온갖 작물을 심고 거두는 일이 고될 법도 하지만 어르신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아픈데 움직이니까 안 아파. 농사 짓는 게 즐거워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어르신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흙을 만지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곧 운동이자 삶의 낙이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어르신에게 농사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인 셈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연극 무대에 오르는 배우로도 활동했습니다. 일반인 공모에 당당히 지원하여 연기자로 선발된 것입니다. 함께 작업했던 젊은 연출가는 어르신이 가장 걱정되었는데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셨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과연 백두살의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비정상적인 노화를 판정하는 노쇠 측정 검사. 5가지 항목 중 보행 속도가 조금 느린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건강한 상태로 판명되었습니다. 특히 소나기 힘을 측정하는 악력은 33, 1kg으로 70대 남성의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는 80대, 90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으시다며 어르신처럼 관절이 튼튼하고 근력이 좋은 분들은 계속 일하는 것이 최고의 운동이다. 하루 8시간 농사일은 온종일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할 일과 목표를 만들어온 삶. 그것이 바로 몸이 늙을 틈을 주지 않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제4장, 노쇠, 막을 수 있는 재앙. 우리는 흔히 노화와 노쇠를 혼동합니다. 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이지만 노쇠는 다릅니다. 노쇠란 질병이나 스트레스 같은 외부 충격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보다 훨씬 심각하며 장애와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노쇠는 다음 5가지 기준으로 진단합니다. 첫째,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둘째, 심한 피로감. 셋째, 악력 저하. 넷째, 보행 속도 감소. 그리고 5째, 신체 활동량 감소. 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노쇠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만난 장수 어르신들은 바로 이 노쇠를 성공적으로 예방한 분들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꾸준한 움직임, 즉 신체 활동이었습니다. 신체 활동은 심혈관 질환, 암, 관절염,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 건강 개선과 인지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제5장, 멈춤과 움직임, 2갈래의 길력이. 은퇴 후 서로 다른 삶을 선택한 두 분이 있습니다. 75의 김옥출 씨는 무릎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은 후 무릎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외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루 10시간 가까이 텔레비전과 함께 소파에 앉거나 누워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지만 점차 몸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꼭 내 신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 72살의 박현순 씨는 45년간 일했던 패션업계를 은퇴한 후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소일거리를 찾아 나서 문학관 환경미화 일을 시작했고 오후에는 지하철 택배 일까지 하며 하루를 바쁘게 보냅니다. 오전에는 만평 넓이의 문학관을 청소하며 5,000보를 걷고 오후에는 서울 시내를 누비며 배달을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껴요. 사는 재미가 나죠. 두 분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김옥출 씨는 소화기계 질환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생활 방식이 계속된다면
근감 소진과 체력 저하로 인해 각종 건강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박현순 씨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지만 활발한 신체 활동 덕분에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감소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듭니다. 이는 대사증후군과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꾸준한 움직임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제6장 마음의 그늘을 걷어내는 발걸음 신체 활동은 단지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82살의 오광자 씨는 미국에서 자녀들을 모두 키워낸 후 4년 전 홀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귀국하자마자 코로나19가 확산되었고 관절 수술과 교통사고까지 겹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아픔, 낯선 환경에 대한 외로움이 겹쳐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누가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지, 이러다 혼자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사람과 활동이었습니다. 복지사의 도움으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지금은 치매 예방 서포터즈 봉사단으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후 그녀의 우울증 점수는 11점에서 0점으로 떨어졌고 경도인지장애 수준이었던 인지 기능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 엔도르핀,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은 인지 예비능을 키워주는데 이는 치매나 우울증 같은 뇌의 위기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제7장 당신의 오늘을 위한 건강 처방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는 숨이 차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숨이 차면 중강도,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많이 차면 고강도 활동입니다. 땀이 나는 것은 온도나 개인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활동 또는 75분의 고강도 활동을 권장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산 등이 좋은 예입니다. 집에서 TV를 보며 움츠려 있던 김옥출 씨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발 마사지 강습을 받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TV를 볼 때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빼놓지 않습니다. 잊고 지냈던 남편과의 산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안 나왔나 몰라요. 불과 4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하루 걸음수는 3배 가까이 늘었고 허리둘레는 3cm가 줄었습니다. 하지 근력은 크게 증가했으며 우울지수는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몸도 마음도 홀가분해요. 이제 건강을 지키면서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나이 들매 모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 내가 선택하는 작은 움직임이 모여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을 만듭니다. 멈추지 않는 활동이야말로 노쇠를 막고 성공적인 노화를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일이든 취미든 봉사든 좋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당신의 마음에 목표를 심어주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여러분의 황혼이 그저 스쳐가는 시간이 아닌 삶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져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건강과 활기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들께 이야기를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요? 여기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91살의 나이로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기는 서퍼, 77회 동안 한결같이 약국을 지켜온 105살의 약사, 그리고 102살의 나이에도 1400평의 밭을 일구는 농부이자 연극배우. 이분들은 어떻게 세월이라는 무게를 가뿐히 이겨내고 청년과 같은 활력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값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비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멈추지 않는 일과 움직임 속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주름 속에 숨겨진 건강한 삶의 비밀을 함께 찾아가 봅니다. 제1장, 파도는 당신의 나이를 묻지 않는다. 일본 에노시마의 한 해변.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 반을 달리면 만날 수 있는 이곳에 91살의 사노 세이이치 씨가 있습니다. 경력 11년 차의 아마추어 서퍼인 그는 젊은이들도 힘겨워하는 파도 타기를 거뜬히 해냅니다. 이미 3년 전 세계 최고령 아마추어 서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죠. 그가 처음 서핑을 시작한 것은 8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손주뻘되는 젊은이들과 함께 보드 위에 올랐고 꾸준함을 무기로 파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유연했던 것도 기술이 뛰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무리하지 않고 파도와 친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를 지탱하는 힘은 단지 서핑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57년째 건축 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역 경영인이기도 합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직원들은 그의 나이를 잊을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사노 씨에게 젊음과 건강의 비결을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꾸준히 해온 일이라고 답합니다. 그에게 일은 생계를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엔진인 셈입니다. 제2장 77년의 약속, 멈추지 않는 약국. 이번엔 오사카의 오래된 상점가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105살의 현역 약사 스즈키 다다코 씨가 있습니다. 7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 아파서 입원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약국 문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약사가 된 아들과 딸이 함께 약국을 운영하며 짐을 덜어주지만 그녀는 여전히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약을 정리하고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나섭니다. 하루 3번, 설거지는 언제나 그녀의 몫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써서 일하기에 입맛이 없을 때도 거의 없습니다. 그녀에게 건강 비결을 묻자 그저 웃으며 특별한 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 자체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성실한 일상과 규칙적인 움직임. 그것이 바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건강하게 지탱해온 힘이었습니다. 제3장, 흙과 무대가 나의 청춘 비결. 우리 땅에도 세월을 잊은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나이 102살의 홍은표 어르신. 그는 아침 7시면 밭으로 나와 무려 1400평에 달하는 밭을 혼자서 일굽니다. 고추, 고구마, 호박 등 온갖 작물을 심고 거두는 일이 고될 법도 하지만 어르신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아픈데 움직이니까 안 아파. 농사 짓는 게 즐거워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어르신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흙을 만지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곧 운동이자 삶의 낙이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어르신에게 농사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인 셈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연극 무대에 오르는 배우로도 활동했습니다. 일반인 공모에 당당히 지원하여 연기자로 선발된 것입니다. 함께 작업했던 젊은 연출가는 어르신이 가장 걱정되었는데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셨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과연 백두살의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비정상적인 노화를 판정하는 노쇠 측정 검사. 5가지 항목 중 보행 속도가 조금 느린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건강한 상태로 판명되었습니다. 특히 소나기 힘을 측정하는 악력은 33, 1kg으로 70대 남성의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는 80대, 90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으시다며 어르신처럼 관절이 튼튼하고 근력이 좋은 분들은 계속 일하는 것이 최고의 운동이다. 하루 8시간 농사일은 온종일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할 일과 목표를 만들어 온 삶. 그것이 바로 몸이 늙을 틈을 주지 않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제4장, 노쇠, 막을 수 있는 재앙. 우리는 흔히 노화와 노쇠를 혼동합니다. 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이지만 노쇠는 다릅니다. 노쇠란 질병이나 스트레스 같은 외부 충격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보다 훨씬 심각하며 장애와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노쇠는 다음 5가지 기준으로 진단합니다. 첫째,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둘째, 심한 피로감. 셋째, 악력 저하. 넷째, 보행 속도 감소. 그리고 5째, 신체 활동량 감소. 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노쇠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만난 장수 어르신들은 바로 이 노쇠를 성공적으로 예방한 분들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꾸준한 움직임, 즉 신체 활동이었습니다. 신체 활동은 심혈관 질환, 암, 관절염,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 건강 개선과 인지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제5장, 멈춤과 움직임, 2갈래의 기력이. 은퇴 후 서로 다른 삶을 선택한 두 분이 있습니다. 75의 김옥출 씨는 무릎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은 후 무릎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외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루 10시간 가까이 텔레비전과 함께 소파에 앉거나 누워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지만 점차 몸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꼭 내 신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 72살의 박현순 씨는 45년간 일했던 패션업계를 은퇴한 후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소일거리를 찾아 나서 문학관 환경미화 일을 시작했고 오후에는 지하철 택배 일까지 하며 하루를 바쁘게 보냅니다. 오전에는 만평 넓이의 문학관을 청소하며 5,000보를 걷고 오후에는 서울 시내를 누비며 배달을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껴요. 사는 재미가 나죠. 두 분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김옥출 씨는 소화기계 질환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생활 방식이 계속된다면 근감 소진과 체력 저하로 인해 각종 건강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박현순 씨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지만 활발한 신체 활동 덕분에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감소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듭니다. 이는 대사증후군과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꾸준한 움직임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제6장 마음의 그늘을 걷어내는 발걸음 신체 활동은 단지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82살의 오광자 씨는 미국에서 자녀들을 모두 키워낸 후 4년 전 홀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귀국하자마자 코로나19가 확산되었고 관절 수술과 교통사고까지 겹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아픔, 낯선 환경에 대한 외로움이 겹쳐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누가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지, 이러다 혼자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사람과 활동이었습니다. 복지사의 도움으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지금은 치매 예방 서포터즈 봉사단으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후 그녀의 우울증 점수는 11점에서 0점으로 떨어졌고 경도인지장애 수준이었던 인지 기능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 엔도르핀,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은 인지 예비능을 키워주는데 이는 치매나 우울증 같은 뇌의 위기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제7장 당신의 오늘을 위한 건강 처방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는 숨이 차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숨이 차면 중강도,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많이 차면 고강도 활동입니다. 땀이 나는 것은 온도나 개인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활동 또는 75분의 고강도 활동을 권장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산 등이 좋은 예입니다. 집에서 TV를 보며 움츠려 있던 김옥출 씨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발 마사지 강습을 받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TV를 볼 때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빼놓지 않습니다. 잊고 지냈던 남편과의 산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안 나왔나 몰라요. 불과 4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하루 걸음수는 3배 가까이 늘었고 허리둘레는 3cm가 줄었습니다. 하지 근력은 크게 증가했으며 우울지수는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몸도 마음도 홀가분해요. 이제 건강을 지키면서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나이 들매 모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 내가 선택하는 작은 움직임이 모여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을 만듭니다. 멈추지 않는 활동이야말로 노쇠를 막고 성공적인 노화를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일이든 취미든 봉사든 좋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당신의 마음에 목표를 심어주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여러분의 황혼이 그저 스쳐가는 시간이 아닌 삶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져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건강과 활기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들께 이야기를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요? 여기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91살의 나이로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기는 서퍼, 77회 동안 한결같이 약국을 지켜온 105살의 약사, 그리고 102살의 나이에도 1400평의 밭을 일구는 농부이자 연극배우. 이분들은 어떻게 세월이라는 무게를 가뿐히 이겨내고 청년과 같은 활력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값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비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멈추지 않는 일과 움직임 속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주름 속에 숨겨진 건강한 삶의 비밀을 함께 찾아가 봅니다. 제1장, 파도는 당신의 나이를 묻지 않는다. 일본 에노시마의 한 해변.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 반을 달리면 만날 수 있는 이곳에 91살의 사노 세이이치 씨가 있습니다. 경력 11년 차의 아마추어 서퍼인 그는 젊은이들도 힘겨워하는 파도 타기를 거뜬히 해냅니다. 이미 3년 전 세계 최고령 아마추어 서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죠. 그가 처음 서핑을 시작한 것은 8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손주뻘되는 젊은이들과 함께 보드 위에 올랐고 꾸준함을 무기로 파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유연했던 것도 기술이 뛰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무리하지 않고 파도와 친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를 지탱하는 힘은 단지 서핑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57년째 건축 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역 경영인이기도 합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직원들은 그의 나이를 잊을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사노 씨에게 젊음과 건강의 비결을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꾸준히 해온 일이라고 답합니다. 그에게 일은 생계를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엔진인 셈입니다. 제2장 77년의 약속, 멈추지 않는 약국. 이번엔 오사카의 오래된 상점가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105살의 현역 약사 스즈키 다다코 씨가 있습니다. 7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 아파서 입원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약국 문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약사가 된 아들과 딸이 함께 약국을 운영하며 짐을 덜어주지만 그녀는 여전히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약을 정리하고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나섭니다. 하루 3번, 설거지는 언제나 그녀의 몫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써서 일하기에 입맛이 없을 때도 거의 없습니다. 그녀에게 건강 비결을 묻자 그저 웃으며 특별한 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 자체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성실한 일상과 규칙적인 움직임. 그것이 바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건강하게 지탱해온 힘이었습니다. 제3장, 흙과 무대가 나의 청춘 비결. 우리 땅에도 세월을 잊은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나이 102살의 홍은표 어르신. 그는 아침 7시면 밭으로 나와 무려 1400평에 달하는 밭을 혼자서 일굽니다. 고추, 고구마, 호박 등 온갖 작물을 심고 거두는 일이 고될 법도 하지만 어르신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아픈데 움직이니까 안 아파. 농사 짓는 게 즐거워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어르신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흙을 만지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곧 운동이자 삶의 낙이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어르신에게 농사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인 셈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연극 무대에 오르는 배우로도 활동했습니다. 일반인 공모에 당당히 지원하여 연기자로 선발된 것입니다. 함께 작업했던 젊은 연출가는 어르신이 가장 걱정되었는데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셨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과연 백두살의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비정상적인 노화를 판정하는 노쇠 측정 검사. 5가지 항목 중 보행 속도가 조금 느린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건강한 상태로 판명되었습니다. 특히 소나기 힘을 측정하는 악력은 33, 1kg으로 70대 남성의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는 80대, 90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으시다며 어르신처럼 관절이 튼튼하고 근력이 좋은 분들은 계속 일하는 것이 최고의 운동이다. 하루 8시간 농사일은 온종일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할 일과 목표를 만들어온 삶. 그것이 바로 몸이 늙을 틈을 주지 않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제4장, 노쇠, 막을 수 있는 재앙. 우리는 흔히 노화와 노쇠를 혼동합니다. 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이지만 노쇠는 다릅니다. 노쇠란 질병이나 스트레스 같은 외부 충격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보다 훨씬 심각하며 장애와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노쇠는 다음 5가지 기준으로 진단합니다. 첫째,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둘째, 심한 피로감. 셋째, 악력 저하. 넷째, 보행 속도 감소. 그리고 5째, 신체 활동량 감소. 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노쇠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만난 장수 어르신들은 바로 이 노쇠를 성공적으로 예방한 분들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꾸준한 움직임, 즉 신체 활동이었습니다. 신체 활동은 심혈관 질환, 암, 관절염,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 건강 개선과 인지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제5장, 멈춤과 움직임, 2갈래의 기력이 은퇴 후 서로 다른 삶을 선택한 두 분이 있습니다. 75의 김옥출 씨는 무릎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은 후 무릎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외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루 10시간 가까이 텔레비전과 함께 소파에 앉거나 누워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지만 점차 몸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꼭 내 신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 72살의 박현순 씨는 45년간 일했던 패션업계를 은퇴한 후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소일거리를 찾아 나서 문학관 환경미화 일을 시작했고 오후에는 지하철 택배 일까지 하며 하루를 바쁘게 보냅니다. 오전에는 만평 넓이의 문학관을 청소하며 5,000보를 걷고 오후에는 서울 시내를 누비며 배달을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껴요. 사는 재미가 나죠. 두 분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김옥출 씨는 소화기계 질환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생활 방식이 계속된다면 근감소증과 체력 저하로 인해 각종 건강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박현순 씨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지만 활발한 신체 활동 덕분에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감소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듭니다. 이는 대사증후군과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꾸준한 움직임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제6장 마음의 그늘을 걷어내는 발걸음 신체 활동은 단지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82살의 오광자 씨는 미국에서 자녀들을 모두 키워낸 후 4년 전 홀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귀국하자마자 코로나19가 확산되었고 관절 수술과 교통사고까지 겹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아픔, 낯선 환경에 대한 외로움이 겹쳐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누가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지, 이러다 혼자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사람과 활동이었습니다. 복지사의 도움으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지금은 치매 예방 서포터즈 봉사단으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후 그녀의 우울증 점수는 11점에서 0점으로 떨어졌고 경도인지장애 수준이었던 인지 기능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 엔도르핀,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은 인지 예비능을 키워주는데 이는 치매나 우울증 같은 뇌의 위기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제7장 당신의 오늘을 위한 건강 처방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는 숨이 차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숨이 차면 중강도,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많이 차면 고강도 활동입니다. 땀이 나는 것은 온도나 개인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활동 또는 75분의 고강도 활동을 권장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산 등이 좋은 예입니다. 집에서 TV를 보며 움츠려 있던 김옥출 씨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발 마사지 강습을 받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TV를 볼 때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빼놓지 않습니다. 잊고 지냈던 남편과의 산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안 나왔나 몰라요. 불과 4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하루 걸음수는 3배 가까이 늘었고 허리둘레는 3cm가 줄었습니다. 하지 근력은 크게 증가했으며 우울지수는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몸도 마음도 홀가분해요. 이제 건강을 지키면서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나이 들매 모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 내가 선택하는 작은 움직임이 모여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을 만듭니다. 멈추지 않는 활동이야말로 노쇠를 막고 성공적인 노화를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일이든 취미든 봉사든 좋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당신의 마음에 목표를 심어주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여러분의 황혼이 그저 스쳐가는 시간이 아닌
삶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져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건강과 활기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